10월 14일 그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메타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과 그 메타인지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학원에만 보내지 말고 메타인지를 높여야 한다,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메타인지와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은 학업성취, 다시 말하면 성적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와 학업성취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은 메타인지와 학업성취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인 존 허리 플라벨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이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외에도 스티븐 시로우라든가 리앤 더니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교육심리학자인 블루스 비만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도 2006년에 메타인지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이 학업성취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만 들면은 2008년에 이경국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메타인지 전략과 인지 전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영향 연구라고 하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과목을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이 학업성취가 높다라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김랑세라고 하는 그런 연구자도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 및 메타인지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연구에서도 메타인지는 학업성취와 정적인 상관을 이루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 학자들은 거의 모두 다, 연구자들은 거의 모두 다 메타인지와 학업성취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 한번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제일 먼저 꾸중합니다. 너 공부도 못하는 놈 이렇게 하면서 꾸중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 욕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향상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의 증세가 더 악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에 보낸다. 그런 부모들도 많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학원에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학원에 보내거나 또는 가정교사, 과외 선생님을 물색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인지를 높이면은 자녀가 학업성취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할 때 학원에 보내지 말고,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을 이렇게 물색하지 말고 메타인지를 높이는 내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키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제가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화를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예화는 실제적인 거라기보다는 제가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을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쉬운 것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화는 학습 후 자녀와 대화 나누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습한 후에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민수, 가명으로. 민수 엄마는 민수가 수학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수학을 못한다. 수포자라고 요새 말하죠. 수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수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흘려듣고, 선생님 말도 잘 안 듣고 해서 흘려듣고, 문제를 풀 때도 자신의 실수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민수 엄마는 단순히 더 많은 문제를 학습을 하도록 하는 대신에 아들과 민수와 대화를 통해서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민수가 수학 문제를 푼 후에 엄마는 아들하고 물어봤습니다. 야, 민수야,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이 어려웠냐? 이렇게 자식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또 물어봐서 어떤 문제는 쉽게 풀었는데 어디서 막혔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그럼 이걸 다시 풀 때 어떤 방식으로 풀면 좋을까? 이렇게 자녀와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민수는 처음에는 아마 말도 안 듣고 그냥 몰라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엄마가 좀 차분하게 좀 인내심을 갖고 다시 질문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자녀와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자녀도 내가 어디가 잘못됐구나, 어디가 좀 더 유념을 해야 되겠구나, 어디가 기초가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그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습관을 길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엄마가 물어본 것처럼 그런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도 끊임없이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민수가 스스로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깨닫게 하고 더 나은 학습 전략을 스스로 생각해내도록 도와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은 내가 약한 부분이지, 좀 이 부분을 더 좀 신경을 써서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자기 점검을 하는 능력을 키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의 성적이 조금씩 오르자 엄마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을 조정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엄마로서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한두 번 대화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끊임없이 부모가 자기 자식과 이렇게 대화를 해서 아들이나 딸이 자기 자식이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는 방법에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화는 학습 계획을 자녀와 함께 세워보는 그러한 예화가 되겠습니다. 지수 아빠는 지수가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를 지수가 잘 따라가지 못해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특히 영어 과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단어를 외우거나 문법 문제를 풀 때 쉽게 지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지수가 스스로 학습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빠는 지수와 함께 학습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한번 네 학습 계획을 세워보자 해갖고 부모가 이렇게 관여하게 됐습니다. 지수야, 다음 주에 영어 시험 있지? 어떻게 공부할지 아빠와 함께 계획을 세워볼래?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자식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너는 단어 외우는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 하루에 몇 개씩 나눠서 외워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자식이 단어 외우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야, 단어 외우는데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하루에 몇 개씩 한번 외우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짜보자, 이렇게 자녀를 설득했던 것입니다. 나눠서 하루에 몰아서 하지 말고 하루에 뭐 10개씩 외운다든가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그 나눠서 하면은 더 학생의 머릿속에 많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그런 그 학습보다는 분산 학습,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 이론에 따라서 그 지수 아빠는 지수하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그러니까 너는 단어 외우는 게 약하는 거 보니까 단어를 한꺼번에 외우지 말고 벼락치기라고 하죠. 벼락 공부하지 말고 분산 학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빠는 지수와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세우고 작은 단위로 학습 계획을 나누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매일 학습이 끝난 후에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오늘 영어 공부를 했는데 어디가 가장 어려웠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내가 어디가 좀 어려웠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수는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어 어려운 부분에 더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역시 뭐 지수가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습관될 때까지 부모가 이렇게 좀 시간이 없더라도 이렇게 꾸중하지 말고 이렇게 좀 관여해 주는 것이, 함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 아빠는 지수에게 많은 문제를 풀게 하는 대신 스스로 학습을 조정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지수가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내가 어디가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수가 인식하도록 하고, 학습 계획을 약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처음 계획 세웠던 걸 그대로 밀고 나가지 말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계획을 조정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것 같으면은 학습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그냥 공부가 좀 성적이 떨어진다고 학원이나 이런 데 맡기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스스로 이렇게 좀 관여해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대화도 나누고 그 다음에 자식의 학습 성과도 높여주고 하는 일거양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와 세 번째, 실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인데, 철수는 수학시험에서 자주 실수를 합니다. 엄마는 철수가 더 집중하지 않아서 실수를 반복한다고 생각했지만 잔소리만으로는 철수의 성적이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엄마는 아들이 어디가 좀 실수하고 어디를 좀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는데, 야, 너 이것도 틀리냐,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면은 잔소리로 생각하고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철수에게 실수를 통해 배우는 과정을 강조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수 자체를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고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철수가 시험을 본 후 엄마는 철수와 함께 시험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갖다 놓고 점수만 그냥 관심 갖지 말고 그 시험지를 자녀와 함께 이렇게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철수가 시험을 본 후 엄마는 철수와 함께 시험지를 분석했는데, 엄마가 철수야, 여기에서 실수했구나,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전에는 잘 풀었던 문제였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 왜 이거 틀렸냐, 지난번 했는데 너 이것도 못해, 막 이렇게 꾸중하지 말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철수야 여기가 실수했구나, 지난번 잘했는데 왜 오늘 실수를 했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철수는 실수를 지적받고 처음에는 불편했지만은 엄마가 지금은 실수했지만 이 부분을 정신 차리고 풀면 다음에는 틀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주자 조금씩 자신의 문제풀이 방식을 점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엄마하고 이렇게 부모하고 이렇게 그 천천히 차분하게 대화를 해 나갈 때 학생의 그 메타인지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마는 철수가 실수를 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보다는 그러니까 막 그 부정적인 감정은 뭐야?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막 실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수를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철수는 신중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와 유사한 문제를 풀 때 철수는 내가 전에 틀린 문제가 이 부분이지 여기를 좀 더 신중하게 풀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문제를 잘 풀어낼 수가 있었던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자녀의 메타인지 발달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부모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학교 선생님한테만 맡겨도 안 되고 학원 선생님한테만 맡겨도 안 되고 과외 선생님한테만 맡겨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돈만 들이지 말고 부모가 스스로 자녀하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위의 사례들은 모두 부모가 자녀의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학습 과정에 개입하고 자녀가 스스로 학습을 조정하도록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성적을 높이도록 압박을 주는 대신 너 그것도 못해 다음에 너 또 이런 점수 맞으면 너 알아서 해 막 이렇게 압박을 주지 말고 압박을 주면은 그 자녀는 이게 성취 압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성취 압력,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압력이 작용하면은 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취 압력을 주지 말고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학습 전략을 조정하며 실수에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과정은 당장 이렇게 나아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조금씩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분명히 나아질 수 있는 과정, 그러한 날들이 오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의 메타인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메타인지에서 중요한 건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끊임없이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대화도 끊임없이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갈 때 자녀는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가진 학습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꾸중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점검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왜 모를까, 어디가 막히는가, 학습 전략은 어떻게 수정할까 등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는 그냥 선생님한테 맡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학생들의 학생들 뒤에는 끊임없이 자식에게 관심을 갖는 부모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취 압력만 주는 부모는 부모다운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부모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학원에만 보내지 말고 메타인지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좀 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